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 들어가서 7번부터 내가 7번, 8번 위주로 설명할 건데, 자, 7번 거는 9월 모의고사이기도 하고, 8번은 수능 문제라서 내용 자체가 어려워.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는 내용을 이해했으나 답이 되게 창의적으로 나와 있어. 되게, 이걸 이렇게 설명했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단어 뜻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뜻과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도 같이 설명할 거니까 한번 잘 봐봐. 자, 제일 처음 보면 as always happens 했으니까 항상 어이구야. 갑자기 자, 여기서 보면 항상 여기서 보면 natural selection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natural selection 이게 뭘까요, 얘들아? 자연 선택이야. 자연 선택. natural selection. 그럼 자연 선택에 있어서 항상 일어나는 것처럼 항상 일어나듯이 뭐는 박쥐와 그리고 그들의 플레이가 뭔데? 먹이다 맞지? 그자? 먹이들이 이렇게 한대. 수백만 년 동안 이렇게 해왔대. 뭘 해왔느냐? 그럼 박쥐랑 박쥐의 먹이. 알겠지? 그자? 박쥐랑 박쥐의 먹이. 내용에 보니까 박쥐의 먹이로서 뭐가 나와? 모스, 나방이 나와요. 그러면 자, 대절이야라고 믿어진다고 했는데 이때 보면 이 히어링이라고 했어요. 그거 한번 생각해봐. 박쥐는 알겠는데 나방을 생각해봐. 나방은 곤충이잖아. 그럼 여기도 잠시 나오는데 곤충이 모두 들을 수 있을까? 여기 나와있지, 그죠? 모든 곤충이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야. 근데 나방에게 청력이 어떻게 한 거야? arose. 어떻게 한 거야? 생긴 거야. 나방이 원래 청력이 없었는데 청력이 생겼대. 특히 in response to 해가지고 어디에 반응해서 어디에 반응해서 위협에 반응해서요. 어떻게 하는 거 이거 하나 봐야 돼. 여기서 보면 뭐가 나왔지? being eaten 했지. 그럼 지가 먹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겠어? 먹혀지는 거겠지. 그러니까 박쥐에 의해서 먹혀지는 위험에 반응해서 나방의 청력이 어떻게 했다? 특별히 생겼다는 거야. 요렇게 믿어지는데 모든 곤충이 다 청력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수백만 년이 지나면서 나방이 어떻게 했다? evolve. 어떻게 했어? 진화했어. 그지? evolve. 진화를 했어. 진화시켰는데 뭐를 진화시켰냐? 나방이 감지하는 능력을 진화시킨 거야. 뭐를? 소리를 감지하는 능력이야. 자, 그러면 나방이 소리를 왜 감지했겠어? 지 잡아먹는 박쥐를 알아채려고. 그거겠지, 그죠? 자, 소리를 감지하는 능력을 진화시켰는데 어떻게 at ever higher frequency라는 단어인데 frequency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빈번한 말고 무슨 뜻이다 그랬지? 주파수라는 뜻이 있는 거야. 그러면 높은 주파수에서 소리를 감지하는 능력이 그 생각해봐. 이거 이제 그 돌고래도 마찬가지고 박쥐도 똑같은데 얘들이 소리로 물체의 위치를 파악한다는 얘기 들어봤어? 그치? 얘들이 눈으로 보아서 박쥐가 깜깜한 곳에 눈으로 봐서 먹이를 파악하는 게 아니잖아. 그럼 지가 주파수를 쌓아가지고 그 주파수가 어떻게 해서 반사돼서 어떻게 하면 내한테 돌아오면 이 먹이가 어디쯤 있구나 라고 위치를 파악하는 거야.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돌고래도 마찬가지, 그 다음 박쥐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주파수를 이용해서 먹이의 위치를 감지하는데 얘들이 어떻게 한단 말이야? 그러면 높은 주파수에서 소리를 감지하는 능력을 어떻게 한 거야? 진화시켰어. 그래서 as they have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자? 그 주파수를 감지하는 능력을 어떻게 해야 되자? 진화시키게 되자. 이제 누구의 박쥐의 vocalization 나와있지? 이 소리에. 자, 박쥐의 소리의 주파수가 어떻게 했지? 역시 올랐어. 이거 보면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 우리 무슨 얘기 있었냐면 토끼하고 여우 얘기 기억나? 토끼가 자 여우한테 안 잡아먹히려면 어떻게 되겠어? 열나 빨리 뛰어야 되지. 그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열나 빨리 뛴 토끼만 어떻게 한다 했어? 기억나? 제로섬 게임. 살아남잖아. 늦게 뛰는 토끼는 어떻게 했어? 여우에게 잡아먹혔어. 그러면 빨리 뛰는 토끼만 살아남아서 빨리 뛰는 토끼니까 새끼도 빨리 뛰겠지. 그자? 그랬을 거야. 근데 자 이걸 그러면 그럼 여우도 마찬가지잖아. 빨라져야 되잖아. 그럼 여우도 열나 빨리 뛰어야 돼. 근데 그럼 늦게 뛰는 여우는 어떻게 했을까? 배고파서 죽었겠지. 그자? 그럼 엄청 빨리 뛴 여우는 또 어떻게 다 잡아먹고 살아남았을 거야. 이게 반복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토끼가 빨리 뛰니까 여우가 빨리 뛰고 그럼 또
토끼가 더 빨리 뛰니까 여우는 더 빨리 뛰는 거지. 이렇게 해서 반복해도 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되는 거야? 나방이 어떻게 해서 지가 그 주파수를 감지하는 능력을 어떻게 하니까 진화시키니까 모두 박쥐의 소리의 주파수도 어떻게 했다? 역시 같이 올리는 거야. 얘가 높은 주파수 파악하니까 내 주파수는 더 올리겠어. 이렇게 된 거야. 역시 올라간 거야. 그 다음 몇몇의 뭐는 나방의 종들은 또한 어떻게 한 거야? 진화시킨 거야. 이때 이 스카우스라는 게 뭐냐면 비늘이야. 비늘. 어디에? 그들의 날개에 비늘을 진화시켰어. 또는 털과 같은 이게 코트가 뭐냐? 외피야. 우리 입는 코트 같은 거야. 외피야. 자, 털과 같은 외피를 그 지 몸에 있는 외피를 진화시켰어. 요것들 둘 다. 그러니까 비늘과 외피 둘 다 사실은 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어쿠스틱. 그래서 camouflage가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어쿠스틱이 이 음향이라는 뜻이거든. 어쿠스틱. 음향의. 그다음 뭐 이게 이게 뭐니까 그 음향의 머리가 위장이니까 음향의 위장. 그러니까 소리를 어떻게 하는 위장하는 거야. 사실은 얘들이 뭐 한단 말이야. 자, by absorbing 뭐 하는 거야? 흡수하는 거야. 뭐를? 음파를 흡수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지 위치를 안 들킬 수 있는 거야. 그걸 이용해서 나중에 뭐가 나온다? 뭐 비행기 스텔스, 뭐 비행기도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내용은 이해했잖아? 밑에 건 사실 똑같은 내용을 해서 굳이 읽지 않아도 답을 찾을 수는 있어. 그럼 아까 토끼, 여우 얘기도 동일하고 그 다음 뭐 나방하고 박쥐 얘기도 이게 그래서 요런 주제를 비슷한 주제를 가진 영어 지문을 많이 접하면 읽는 순간 무슨 얘기인지 파악했어. 우리 토끼 얘기하고 똑같은 거야. 토끼 여우 얘기. 그걸 다른 말로 되게 걔들 어떻게 했다? 열나 빨리 뛰는 토끼, 열나 빨리 뛰는 그 다음 뭐 여우 요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이 말인 거야. 되게 다른 표현을 해놨어요. 자, 혹시 몇 번 했는데 내가 한번 볼게. 내가 몇 번에 답을 찾을 수 있었는지. 이거 한 거지. 그죠? 고쳐볼까? 고쳐볼까? 이게 아마 찾기가 이거 한 거야? 맞았어. 고쳐볼까? 자, 이게 표현이 조금 달라가지고 원리는 맞아. 맞아. 자, 이게 이걸 우리가 분화복수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자, 표현이 되게 특이해. 여기서 자, 이 arms라는 단어가 팔인 것 같잖아. 그치? 근데 팔인 것 같아. 이런 단어 중에 뭐가 있냐면 means 들어봤죠? mean은 동사잖아. 근데 means가 되면 뭐가 되지? 수단이 돼요. 그치? 수단이 돼. 이 팔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가 되면 s가 붙게 되면 진짜 팔이 아니고 무슨 뜻이란 말이야? 군비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시작. 삶과 죽음의 감각의 군비 경쟁이다. 말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지가 군비 경쟁이야. 지가 어떻게 하는 거야? 군사력하고 마찬가지인 거야. 지가 이렇게 안 하면 죽는 거야. 지가 뭐 하면 이 주파수를 파악하는 능력이 없으면 지는 박쥐한테 잡혀먹는 거야. 박쥐는 지가 지 주파수를 다시 더 높이지 않으면 지는 못 잡아먹어서 죽는 거야. 굶어 죽는 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다면 군비 경쟁. 서로 계속해서 어떻게 한단 말이야. 군비를 가지고 이걸 경쟁한다는 뜻으로서 그들 모두 어떻게 해왔다. engaged, 어디 종사하다 해왔다는 거야. 뭐를? 삶과 죽음의 감각의 군비 경쟁을 해왔다라고 하는 정답이 2번이 된다는 거. 되게 어려운 지문이었어요. 답을 찾기가 조금 힘들었을 거야.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 처음에 이거에 대한 이거는 쌤이 처음에 이 단어가 한국말로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설명은 처음에는 안 하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 설명할 거야.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봐.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단어, 요 단어 뜻은 다 알아. 한국말로 그냥 설명 해석을 하면 이걸 해석하면 봐봐. 이게 마켓이고 그냥 시장이겠지, 그죠? enforcement가 뭔데? 집행이지, 그죠? 그러니까 시장 집행 잠재력. 자,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오잖아. 시장 집행 잠재력. 이 시장 집행할 때 시장의 뭐냐면 이게 규제 집행이야. 시장 규제 집행 가능성이야. 이거 해석하면 시장의 이렇게 보면 시장 이때 enforcement가 뭐니까 규제를 집행하는 가능성이야. 자, potential 가능성입니다. 시장의 규제 집행 가능성은 뭐하다? 더 크다.
뭐 했을 때 when 다음에 한번 보면 when 뭐뭐 할 때니까 contracting parties가 뭐냐면 계약 당사자. 계약하고 있는 당사자가 뭐를 가지고 있을 때 reputational capital 했으니까 뭐를 가지고 있는 거야? 아주 어떤 평판 자본, 이게 평판이니까 reputation이 평판이니까 평판 자본을 뭐 하고 있을 때 구축해놨을 때 developed. 자, 얘들이 구축해놨을 때 뭐 할 수 있는, 여기 보면 devalued가 나오는데 우리가 value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야?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건데 devalue니까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뭐 했을 때 그 계약이, 그 다음 violate가 무슨 뜻이야? 위반하다죠. 어겨졌을 때야. 이게 한국말로 이해가 돼야 돼. 처음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다시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다시 해볼게요. 계약 당사자가 뭐 할 수 있는, 계약이 위반됐을 때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평판 자본을 구축했을 때 시장 규제 집행 가능성이 더 크다. 무슨 말이야? 모르겠죠. 이건 약간 원래 경제를 알고 있으면 이게 시장 집행 가능성, 시장 규제 집행 가능성, 이게 뭘까? 이걸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내용을 듣다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이해할 수가 있어. 자, 맨 마지막에 내가 이게 뭐였는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다음에 경제 관련된 지문이 나오면 조금 더, 비슷한 지문이 나오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먼저 한번 살펴보면 similarly가 나와서, 물론 A를 우리가 보통은 건너뛰긴 하지만 비슷하게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아닌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어. 앞에만 한번 보고 갈 거야. 뭐가? 랜드오너리 있으니까 지주죠. 지주, 땅주인. 지주는 뭐 한다? can under maintain이 나왔는데 maintain을 유지하는 거야. 관리하는 거다. under maintain 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똑바로 관리를 안 하는 거야. 담장이라던가 이거 자 도량입니다. 이거 하여튼 관계시설 이런 거. 자, 관리를 안 하는 거야. 이거는 지주가 지휘를 안 하는 거야. 땅주인 지가 지휘를 안 한다. 그 얘기가 나와 있다는 거 비슷하게 땅주인이 지휘를 안 한다로 시작했다는 것만 기억하는 거야. A 보고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다음 우리 B번 가볼게요. 자, B번에 보면 시간이 흐르면서 뭐는 지주들은 직접적으로 어떻게 한다? 모니터한다. 누구를? 농부들을. 자, 아무리 봐도 저기서 연결될 건 없다, 맞지? 갑자기 지주가 나오는 것도 어색하고 일단은 예시문이 먼저 들어와야 될 거 같으니까 C로 시작하는 것은 거의 확정적이겠지. 그러면 자, 첫 번째 뭐가 나오냐? 앞에서부터 볼게요. 농부와 그 다음 지주들이 어떻게 한다? develop 했으니까 뭐 하는 거야? 발달시키는 거야. 그지? 뭐를? 평판을. 뭐에 대해서 얘들이 어떻게 평판을 이미 이제 구축했어. 농부들과 지주들이 평판을 구축했어. 뭐에 대해서? 정직함이라던가 공평함이라던가 높은 수확량을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야? 보여주는 거야. demonstrated. 뭐를? 그들이 뭐 한다는 거? 잘한다는 거. 그들이 하는 거. 그러면 농부, 자, 나는 되게 쌀의 생산을 잘하는 사람이야. 그 다음 땅주인, 나는 되게 농부들에게 걔들이 만든 뭐 쌀에 대해서 가격을 되게 잘 쳐주는 사람이야. 그들이 일한 것에 대해 훌륭하게 잘 해주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뭐를 가지고 있어? 평판을 구축해. 자, 그렇게, 자, in small, 이게 지금 small이니까 작고 소규모의 이게 크로스 니트 했으니까, 왜 니트는 우리가 옷 입는 니트잖아. 이런 게 니트잖아. 근데 크로스 니트니까 아주 긴밀하게 짜져 있는 거야. 알겠지? 자, 크로스 가까이 짜져 있는 거니까 긴밀하게. 알겠지? 긴밀하게 맺어진. 그 다음 뭐 farming, 농업 공동체야. 소규모의 긴밀하게 맺어진 농업 공동체에서 뭐는? 평판이라는 것은 어떻다? 아주 잘 알려져. 평판이야. 되게 동네가 작아. 알겠지? 저기에 땅 주인, 저기에 땅 지어주는 농부 이렇게 있어. 평판이 금방 돌아. 동네가 작으니까. 알겠지? 자, 요런 상태에서 농부와 지주가 나온 거지. 그러면 당연히 비슷하게 보다는 뭐가 있어? 시간이 흐르면서 얘가 나오는 게 좋겠지, 그죠?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서 누가 이거는 순서 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내용을 좀 들어봐. 무슨 내용인지 지금 이거 내가 경제 시간이야? 알겠지? 경제 시간이야. 지주들이 어떻게 직접적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니터, 평판 좋은 애들이야? 모니터를 해. 농부를. 그지? 그 다음 어떻게 하지? 관찰을 하는 거야. 뭐 보고되어지는
output 했으니까 뭐를 생산량을 어떻게 보고 생산량도 모니터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품질, 토양의 품질이라던가 아주 특이한 아도는 극단적인 행동 이런 거 다 해.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이 농부와 지주의 이 평판은 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야? 이때 몬드 동그라미 이게 무슨 뜻이야? 뭐라고? 유대라는 뜻도 여기서는 뭐의 역할을 하는 거냐면 계약 이런 뜻이에요. 이 평판 자체가 계약인 거야. 우리가 땅에다가 우리가 서류에다가 사인하는 이 자체가 뭐랑 마찬가지야. 계약이나 마찬가지인 거야. 계약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자, 이때 어떤 증가하는 시즌 이제 잘 증가하는 시즌이 됐을 때 농부가 어떻게 한다? 노력을 이제 적게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토양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under-report 했으니까 report가 보고인데 낮추어서 보고를 하는 거야. 그래서 축소 보고를 하는 거야. 그다음 농작물에 대해서도 축소 보고를 하고 이렇게 지금 이제 여기선 지금 뭐에 대해서 나왔어? 첫 번째 농부가 어떻게 하는 거? 이 평판에 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나쁜 행동을 하는 게 나와 있어. 그럼 비슷하게가 나오겠지. 비슷하게는 누가 할 거야? 지주가 하는 거야. 지주가 아까 어떻게 한다 했지? 관리를 잘 안 한다 했지. 지주가 관리를 안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거야. 봐봐. accurate, 정확한 농부와 지주 행동의 평가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할 거지? will be made,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 그 농부와 그 지주, 뭐 하지 않았던? 자, 이 말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여기에 자 시도했던 뭐를 자, 요 말 진짜 중요한 말이야. 봐봐. It at each other's expense야. 서로의 비용으로 뭐 하려고 얻으려고 시도했더냐. 서로의 비용을 치러서 얻으려고 했던. 이게 무슨 말일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손해를 보고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한 거. 다른 사람 손해보고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한 거. 지주한테 거짓말 치고 내가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한 거. 또는 농부한테 사기치고 내가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한 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될 거라냐. 결국 어떻게 할 거야? 찾게 될 거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이제 거절하는 거지. 뭐 하는 것을? 거래하는 것을. 누구랑? 그들과 미래에 거래하는 것을 거부하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뭐란 말이야? 얘인 거야.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아까 얘기했던 시장, 그 다음 규제 집행의 가능성, 시장 규제 집행, market enforcement. 다음에 이 단어를 만나면 이걸 알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시장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잖아.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지? 그 다음 경제 시간에 나오는 거야. 이거는 시장 자체가 어떻게 하는 거야? 집행 규제를 하는 거야. 어떻게 물건을 비싼데 자 좋지 않은데 비싸게 파는 애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비싼데 물건 질이 안 좋은데 비싸게 파니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소비자가 안 사주면 돼.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그게 바로 뭐란 말이야? 시장 집행 규정이라는 건 거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안 사주면 되는 거야. 물건 질도 않는데 비싸게 팔아 안 사주면 되거든. 그게 시장 집행 규정이야.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그러면 시장 집행 규정이라고 하는 그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누구한테 더 크다? 명성이 있는 사람. 명성이 없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 나 원래 되게 괜찮은 회사였어. 알겠지? 나 되게 괜찮은 농부야. 소문이 쫙 났어. 그래서 다 내한테 지주들이 땅을 맡기고 싶어해. 이렇게 소문이 난 사람 입장에서 한번 어떻게 하면 내가 거짓말을 쳤다. 이런 게 들통나면 다음부터 나랑 거래할 지주들이 없어질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평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평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걸 위반했을 때 더 큰 게 온다라는 얘기로서 이 시장 집행 규정이라는 내용이 왔다는 거야. 다음에 경제 관련된 지문. 우리가 독해 지문을 보면 과학 지문이 올 때가 있고 사회 지문이 올 때가 있고 지금처럼 경제 지문이 나올 때가 있어. 그래서 비슷한 지문들을 한번 올 때가 오늘 내가 한국말로 설명을 많이 한 이유가 이런 내용들이 다음에 나오면 해석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한국말을 길게 했어요. 자, 그래서 답은 사실은 문제를 풀다 보면 이 연결 구조만 봐도 답은 찾을 수가 있었다.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지주들이 관리를 잘 안 한다 했으니까 뭔가 비슷하게니까 농부랑 지주 얘기할 거니까 농부가 관리 안 하는 거 나온 다음에 얘가 와야겠다 생각해야 될 거고, 얘는 아직까지 어떻게 하는 거 모니터하는 상황이니까 올 필요가 없고, C가 먼저 농부와 지주가 나오고 관리 안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 다음에 오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되겠다? 5번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건 알고 있으니까 9번 요 답만 부르고 넘어가겠어요. 9번에 1번, 그 다음 10번에 5번, 11번에 4번, 12번에 4번. 자, 한번 확인해 볼게. 뒤에 거는 쉬웠어. 요거 순서를 틀렸다. 잘했네. 너무 오래 했어. 그래서 괜찮아, 괜찮아. 고민을 오래 하는 게 공부야. 알겠지? 고민 오래 하는 게 공부. 얘들아, 틀리고 맞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가 공부가 언제 되는 거야? 고민할 때 공부가 되는 거지. 내가 풀어서 다 맞출 것 같으면 그 책의 수준에 안 맞는 거지. 틀려도 괜찮으니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내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수능은 언제 치니까?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당장 치는 거 아니니까 계속 고민해 가면 된다는 거. 자, 우리는 이제 문법 넘어갈게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분사구문 만드는 방법 패스하고, 분사구문 하면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들 한 가지, 몇 가지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 첫 번째, 자, 분사구문 만들고 나면 모든 분사구문의 부정은 어디다 써야 돼? 어디에? 맨 앞에 써야 되지. 그래서 not이라던가 누구는, never은 어디에 쓴다? 분사구문 어디에? 맨 앞에 쓰겠죠. 요렇게. 분사구문 앞에 씁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은 기본적으로 ing 이렇게 생겼겠지. 간단한 것만 먼저 정리할게요. 기본 모양만 한번 정리할게. 이게 분사구문의 부정이 되겠지. 만드는 방법은 지난 시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2번. 자, 우리 분사구문을 만들 때 제일 처음에 뭐 하지? 시작? 접속사, 생략. 그 다음 뭐 생략? 주어, 생략이잖아. 근데 주어가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해? 생략을 안 하고 그대로 두지. 그러면 얘에다가 우리가 손을 안 대고 그대로 내리잖아. 그러니까 얘가 주격, 소유격, 목적격으로 격을 얘기한다고 하면 무슨 격으로 존재하는 거야? 손을 안 댔으니까. 접속사 뒤에 있던 자리지. 그러니까 무슨 격이겠어? 손을 안 댔잖아. 손을 안 댔으니까 무슨 격이겠어? 주격인 거야. 다시 볼게. 자, 요거 부정사랑은 우리가 준동사의 개념하고 동일한데 같이 설명을 해볼게. 투 부정사의 의미상의 조는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지? 앞에다가 뭐로 표시하지? 시작. for 플러스 목적격이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야. 그죠?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어떻게 한단 말이야? 1번. 부정사는 어떻게 한다?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표시하지. 2번입니다. 동명사 표시해볼게. 동명사는 원형의 ing인데 얘는 의미상의 주어를 어떻게 표시하지? 앞에 무슨 격? 소유격이나 목적격으로 표시해. 왜? 동명사는 명사니까 명사의 주인을 표시하듯이 원래는 뭐 쓰지만 소유격을 쓰지만 현대 영어에 접어들면서 뭐도 가능하다? 목적격도 가능하다. 지금 의미상의 주어 정리하고 있습니다. 얘가 뭐?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얘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야. 그 다음 3번.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라고? 분사 구문의 의미상의 주어. 그러면 아까 쌤이 설명한 것처럼 분사 구문을 만들 때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하려는 게 달라. 그럼 그대로 내리기 때문에 얘는 무슨 격으로 존재한단 말이야? 주격으로 존재하게 되겠어요. 주격으로. 이 분사 구문의 주격으로 존재하는 얘가 진짜 많이 나와. 자, 시험 문제의 출제 유형을 한번 살펴봐. 어떻게 돼 있냐면 보통 이렇게 돼 있어. it. 대문자를 쓸게요. 문장 구조 이렇게 돼 있으니까 it was fine. I went 어쩌고 저쩌고. 틀렸는 거야. 알겠지? 틀렸어요. 왜 틀렸어? 왜 틀렸어? 뭐가 하면 돼? 시작.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돼, 안 돼? 안 돼요. 뭐가 없어? 접속사가 없어. 알겠지? 접속사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기에 있는 주어 동사는 놔두고, 자, 하나를 고치면 되겠죠. 누구를? was를 뭐로 고치면 되는 거야?
빙으로 고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분사 구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빙 파인 뭐야? 이빙은 이디지 아니야? 이도지 아니야? 아닌 거야. 왜? 이 it이 뭐가 되는 거? 지금 쌤이 쓴 여기에 있는 it이 뭐가 되는 거다? 분사 구문의 주격으로 존재하는 뭐에 해당한다? 의미상 주어에 해당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was 쓰면 안 되겠지. 그래서 분사 구문이 와야 돼. 왜? 뒤에 주절의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빙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 요렇게 오는 거 지금 의미상의 조언이 갑자기 이거 지금 잘 대답을 못해서 내가 다시 설명을 했고요. 자, 2번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요거는 내가 요 지금 요 표현 여기는 내가 분사 구문 설명하다가 갑자기 내가 의미상의 조를 잘 몰라서 잠시 내려왔어요. 다시 분사 구문 올라갈게. 자, 분사 구문 첫 번째 뭐라고? 모든 준동사의 부정이 그렇듯 분사 구문 어디에다가? 앞에다가 뭐 써주면 된다? not이나 never를 쓰면 된다. 그 다음 금방 얘기했던 분사 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는 앞에다가 뭐 써주면 된다? 주격으로 존재하는데 같다면 쓸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뭐 써주면 된다? ing가 기본적으로 들어오겠지. 3번입니다. 자, 동사와 동사를 비교했을 때 시제가 같지 않으면 종속절이 더 과거면 뭐 쓰지 얘들아? having pp를 쓰지. 그죠? 우리 이걸 뭐라고 하지? 완료 분사 구문이라고 하죠. 그 다음 4번입니다. 4번 생략 가능한 분사가 있지. 그죠? 생략 가능한 분사. 자, 분사 구문 만들었을 때 생략 가능한 애가 있지. 누구누구 생략할 수 있어. 시작. being 어떻게 할 수 있어? 생략할 수 있어요. 또 뭐도 생략할 수 있어? having 빈도 생략할 수 있다는 거 요까지. 자, 분사 구문에서 우리가 좀 유형이 다른 여러 가지 분사 구문만 한번 정리를 해봤다. 첫 번째, 분사 구문의 부정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단 말이야? 앞에다가 not이나 never를 쓴다. 의미상의 주어는 분사 구문 앞에 주격으로 존재한다. 주어가 같다면 없을 수도 있다. 세 번째, 동사 시제를 비교해서 같지 않으면 완료 분사 구문이라고 해서 having pp를 써준다. 그 다음 모든 걸 다 만들고 나서 being이나 having been이 나온다면 얘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마지막 5번 하나만 더 할게요. 5번. 자, 이제 여기 나와 있어. 이건 요걸로 할게요. 요 그대로. 얘가 몇 번이 되는 거다? 5번이 되는 거야. 우리 분사 구문 중에서 뭐가 있는 거야? with 분사 구문이지. with 분사 구문이 나오면 해석을 어떻게 하죠? 뭐뭐한 채로 이렇게 해석하지. 그죠? 뭐뭐한 채로. 그래서 뭐뭐한 채. 이때 분사는 당연히 뭐랑 뭐가 오겠단 말이야? 현재 분사나 뭐가 오겠지? 과거 분사가 올 수 있겠지. 이때 현재 분사 쓸지 과거 분사 쓸지는 뭐 보고 판단하는 거야? 앞에 있는 명사와 관계가 뭐가 되면 능동이면 능동이면 뭘 써주고 ing를 써고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분사의 관계가 수동이면 뭘 써주면 된다? pp를 써주면 된다. 자, 이제 규칙만 이미 머릿속에서 쌤이 설명하는 순간 머릿속에서 싹 내용이 떠올라야 돼. 우리는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거 처음 배우는 게 아니니까 정리를 했고요. 실제 예문들과 문장들 한번 살펴보러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자, 여기서는 봐봐. 그들의 팔이 위로 올려진 채로라고 하는 뭐 쓰라고? with 분사 구문을 쓰라 했어. 그럼 지금부터 우리 뭐 쓸 거다? with 분사 구문을 쓰겠다. 그럼 with 분사 구문 제일 처음에 뭐 쓰겠단 말이야? with를 쓰겠지. 그 다음 뭐 그들의 팔이겠지. 그죠? 얘가 그들의 팔이니까 뭐가 되겠다? 자, 그들의 팔 their arms가 되겠지. 그죠? 어디로 올려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뭐 써야겠다? 올려지는 거니까 raise가 아니고 뭐 써야 돼? raised. 그리고 어디로? over their heads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with their arms raised over their heads가 되고 그들의 팔은 어떻게 하는 거니까 올려지는 거니까 raised 써야 돼. 됐으면 그 다음 거 내려갈게요. 자, 그 다음 대표용문 한번 봐봐. 자, 이게 쌤이 아까 처음에 잠시 언급했던 건데 여기 한번 봐봐. 여기에 tears가 있고 이 구조를 보면서 이게 무슨 구조인지 아무 생각이 없다면 다시 한 번만 살펴봐봐. 여기에 tears가 나와 있지. 이가 분사 구문이지 못 알아보면 안 되는 거야. 뒤에 보면 뭐가 있어? 자,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야. 근데 여기 ing가 있는데 우리는 이때까지 맨날 보는 거는 이렇게 ing 있는 것만 봤지만 뒤에 주어 동사 있는데 ing 앞에 명사가 있어. 얘가 주격으로 존재해. 그럼 얘 뭐라고? 분사 구문의 의미상의 주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눈물이
떨어지는 거야. 어디에? 그녀의 뺨에. 이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 눈물은 떨어지는 거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안 돼. 왜? 롤다운 자체가 무슨 동사이기 때문에?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형이 안 되는 아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사구문. 눈물을 그녀의 뺨에 흘린 채 뭐는 멜라니는 어떻게 했다?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문장이 된다는 거. 그 다음 요번에는 with 분사구문 나와 있어. 그러면 자 그의 뭐는 조각품이 어떻게 한 거지? arrange 배치되어진 거야. 어디에다가 on a blanket 어디에다가 담요 뭐 위에다가 어디에 그의 앞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의 조각품 많은 거니까 배치되어지는 거니까 이 관계가 뭐기 때문에 수동이기 때문에 뭐로 와 있다? pp로 와 있다가 되겠죠. 자 우리는 그 다음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볼게요. 어디가 틀렸을까 얘들아? 찾았어? 찾았니? 그렇지 맞아. 자 어디가 틀렸어? 서원이 못 찾았다고? with야. with가 힌트야. 아진 찾았니? 그렇지. 뭐라고? 잘 얘기했어.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걸 네가 딱 들었어. 잘 얘기했어. 넌 진짜 선생님이 설명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네가 딱 들었어. 자, 요렇게 있어요. sit이 있고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게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자, 볼게. 어디 갔니? 내 한 문장 내려왔니? 여기 있지? 다시 볼게. 왜 안 적혀져? 이 sit이 있고요. 이 sit이 있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얘는 무슨 동사냐면 자동사야. 그리고 얘는 뭐가 되는 거다? 타동사야. 타동사. 자동사하고 얘는 3단 변화가 sit, set, set입니다. 얘는 규칙 변화라서 seated야. 뜻으로 치면 우리 맨날 봤던 sit down 할 때 sit down. 원래가 무슨 뜻이야? 앉다야. 얘는 앉다가 아니라 앉히다야. 앉다가 아니고 앉히다. 그럼 앉히는 건데 자 봐봐. 그러면 얘는 앉다니까 앉혀진단 말. 얘 입장에서 여기 자 자동사 입장에서 앉혀진다는 말이 있을 수 있겠나 없겠나? 원래부터 앉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하는 거야? 얘는 sitting을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 돼. 알겠지? 근데 끝이 아니야. 또 있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찾아봐봐. 1번 했어요. 자 2번 골라봐봐. 자 어떻게 쓸 건지 자 할게요. 시제가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현재네. 그러면 are seated. 그 다음 seated. 이렇게 자주 물어. 이 두 개 중에서 뭐를 써야겠어? 당연히 뭐를 써야겠어? 얘를 써야겠지. 왜? 여기는 뭐 자리가 아니니까?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자주 나오는 문제야. 쌤이 지금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 요건 요렇게 고쳐 쓸 수 있어. 얘는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가 다 쉬운 문제야. 학교 선생님 요렇게 고쳐서 내는 거야. 요 고쳐서 내는 포인트들을 잘 봐줘야 돼. 그러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어떻게 한단 말이야? 여기 sit 자리에 어떻게 써라? sitting 쓰는 거 또 자주 나오지만 고르기로 잘 나와. 요 자리에 요렇게 써놨을 거야. 보통 대부분은 요렇게 자 어법 고르기 형태를 만약에 우리가 문제를 낸다면 요렇게 가로쳐 놓고 이 자리에 뭐 들어가야 돼? 이렇게 묻겠지. 이렇게 sit 골라봐 하고 뭐 sitting 또 sit seated are seated 요렇게 이제 이 중에서 알맞은 거 얘들아 모두 들어갈 수 있는 거 모두 골라 하면 누구는 뭐 골라야 되는 거야? sitting하고 누구를 골라야 돼? seated 이렇게 골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다? 여기는 앉다니까 원래 자동사니까 학생들은 즉 앉는 거니까 얘 쓸 수 있고 또 뭐 할 수 있어? 앉혀진다라고 해서 뭐 쓸 수도 있어? seated 쓸 수 있어. 얘는 뭐니까? 동사니까 안 돼요. 동사 자리라서 안 돼. 자동사라면 뭐로 써야 되고 ing 진행형으로 써야 되고 자 타동사라고 하면 수동 앉혀지는 거니까 pp로 써야 된다. 이거까지 기억해 주면 되겠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거. 자 2번은 여기서 분사를 확인하려고 하면 어디서 확인하는데 분사 어디 있어야 돼? 분사 찾아봐. 어디 있어? 첫 번째? 말해줘. 맞아. 무조건 맞아.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아까 쌤 처음에 설명한 거야. 어디 나와 있어? it빙이 나와 있지. 그죠? 그래서 it빙이 뭐야? 라고 한다면 여기 이미 주어 동사가 나와 있으니까 얘는 뭐가 해야겠단 말이야? 분사 구문 올 수밖에 없어. 여기에 주어 동사, 접속사 없는 주어 동사가 왔다면 이미 뭐가 존재했다? 주절이 왔으므로 주절이 있으니까 얘는 주어 동사가 아닌 분사 구문 형태로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주면 여기 분사가 하나 더 있고요. 하나가 더 있어 또. 분사 또 있어요. 어디 있게? 여기 있지. 그죠? 어떻게 했어? followed지. 얘는 앞에 뭐가 생략된? 빙이 생략된 분사 구문까지 잘 와 있다는 거. 그거까지 확인해 주면 되겠다. 자, 넘어가서 3번 볼게요. 자, 3번은 뭐를 모르고 쳐야 될까, 얘들아? 잘 봐봐. 조금 더 저기 있네요. 찾았니? 자, 아무도 나랑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는 내가 시킬까봐. 자, 그나마 내하고 눈을 맞춰주는 거는 서원이하고 채연이밖에 없다. 내가 너랑 눈 맞추면 자꾸 서영이 자신있다. 자, 아니야. 그게 아니야. 가연아, 혹시 나랑 눈을 마주줄래? 알겠어? 뭐? 그렇지. 여기 있는 뭐를 홀딩이 틀렸겠다. 맞지? 그죠? 그럼 뒤에 뭐가 있으니까 with가 있잖아. 그럼 이거 with 분사 구문이고 그의 뭐는 knife. 칼은 뭐 하는 거니까 잡혀지는 거니까 뭐로 바꿔야겠다? held로 바꿔야겠죠. 자, 그럼 뒤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